안녕하세요. 강권대 주식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일당했네요. 겨우 일당했고 단타죠. 단타로 접근했고 단타밖에 할 게 없어요. 하락장에는. 네. 오늘 사야 되는 게 해성 DS하고 심택 추매했어야 되는데 조금 밑에 걸었더니 안 걸려가지고 대신에 제가 이 캠트로스 때문에 오늘 수익 인증을 하는데요. 제가 캠트로스 대신에 유니드 10만 1,500원 밑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트상 저항이라서 일단 저는 팔았습니다. 10만 8천원 정도에 10만 8,500원에 팔았는데 10주밖에 못 산 게 너무 아쉽네요. 좀 시장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하락 추세 그려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기다리는 종목은 늘 이렇더라고요. 유니드는 변함없습니다. 계속 10주씩 살 거고요. 10만원 밑으로 하면 이제 좋겠죠. 10만원 밑으로는 10주씩 계속 살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 제가 켄트로스를 1,700원에 눌림 본다고 말해놓고 제가 시장에 쫄아서 만원, 그냥 만원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1,650원 찍고 반등을 해버리네요. 눌림 자리가 정확히 맞았는데 제가 시장에 쫄아버린 거죠. 이건 제 실수 같습니다. 저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혹시나 1,700원에 눌림 보신 분들은 매도 자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 이게 음봉 매집일 확률이 있어요. 거래가 엄청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추세 상승으로 이 음봉 매집을 돌파하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떨어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 영역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기준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그리고 딱히 좋은 차트도 아니고 이게 음봉 매집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음봉 매집이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한데 많이 떠 있는 기업보다는 밑에 있는 기업 많으니까 거기서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선은 미국이 사실상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 같습니다. 시장에 뭐 여러 악재들이 있겠지만 다 제 모토는 좀 쉽고 편하게 주식하자 이거니까 우린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의 금리 역전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버렸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0.25% 역전됐고 이제 미국은 7.5, 0.75 한 세 번 한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지지율도 안 좋은데 가계부채 심한 상태에서 어, 금리를 막 그렇게 미국 따라 올릴 수 없겠죠. 환경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라서 급하게 그렇게 올리는 성향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외 여건이 안 좋아도. 물론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신흥국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거든요. 환율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을 거긴 한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 원인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고환율이 유지될 것이다. 제가 옛날에 환율 뚜껑 열렸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환율은 이제 고환율은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이 돌파한 자리에서 고가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간은 절대 내려올 일이 없고 오히려 돌파하는 흐름이 더 세게 가면 갔지, 예, 급하게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핵심은 제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인버스 그때 설명드렸죠. 인버스가 여기를 갭 돌파한 날, 예, 이거를 갭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받고 탄력이 생겨서 여기까지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속임수를 주고 이렇게 쫙 올려버리는 거 보이시죠? 시장이 이렇습니다. 시장이란 게 여기서 힘을 받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 영상을 참고해서 인버스 사신 분들은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걸 뭐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그냥 희망 회로에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희망 회로를 좀 그리느라고 매수 관점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굳이 인버스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인버스가 월봉으로 보면 시세가 나게 되면 정말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인버스가 지금 차트를 월봉상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N자죠. N자. N자면 거의 돌파한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용으로 인버스를 갖고 있는 게 맞긴 해요. 원칙상. 근데 저는 여기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내려오면, 3,000원 밑으로 인버스를 보험용으로 한번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양방 베팅이라고 하죠. 레버리지랑 인버스랑 같이 해도 되는 위치긴 해요. 왜냐면 인버스는 아직도 오를 폭이 크게 남았고 레버리지는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잡아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둘 중에 하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기 좋은 위치예요. 이런 관점으로도 시장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즉, 이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분간 고환율이고, 우리는 인버스를 해지용으로,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네. 그리고 인버스가 무섭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같이, 네, 해지의 해지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도 이 7,000원 밑으로는 같이 매수해 봐도 괜찮은 자리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정말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건데 물린 게 많은데 물린 게 많아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면 누군가한테는 절호의 매수 기회잖아요. 근데 물린 게 많으면 예수금 부족으로 이 매수 기회까지 날리는 게 이게 박탈감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근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1일 1주 같은 적립식 매매로 좀 멀리 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 예, 절망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에서 여기서부터는 매도의 기회다. 현금 확보할 것이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설명 많이 드렸고, 이거 깰 수도 있다 설명 많이 드렸죠. 제가 예상한 대로 된 게 아니고 이걸 항상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단타만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수가 부러졌을 때 매수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 예.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 하락장 계속 오고 상승장도 계속 와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하면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조금 더 나아진, 예. 결국 10년 뒤에 완성되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향해 배운다는 관점으로 좀 의연하게 버티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시장에 관계없이 절대 지켜야 되는 원칙, 예, 제 원칙인데 5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상승할 때 매도, 하락할 때 매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매도의 영역이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수의 영역이에요. 월봉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샀다 칩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본전까지 오는데도 한 5개월, 6개월. 결국 돌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물린 것만 아니라면 적정가에서만 물려도 1년, 2년을 지나면 결국 돌아와요. 즉, 이런 차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도를 못하게 되면 손절도 힘든 라인이에요. 손해가 너무 깊어져서. 즉, 손절 잡고 단타밖에 못하는 영역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은 늘, 즉 적정 기준선, 적정 밸류, 중심선, 이 자기만의 중심선을 파악하시고, 내 기업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적정 밸류, 그리고 그 적정 밸류 밑에 있을 때는 하락이 깊어질 것까지 계산하셔가지고 계획 매매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즉 제가 해성 DS를 제가 어저께 해성 DS 월요일날 해성 DS 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 이거 쭉 밀려서 지금 10%예요 마이너스. 근데 전 왜 여기서부터 샀을까요? 여기서 바로 돌릴지 아니면 돌리는 척 더 밀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잡고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한 중심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전 해성 DS의 기업 밸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이 밑으로는 저밸류다. 그럼 저밸류를 어디까지 시장이 반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사도 돼요. 중심선부터만 사면 돼요. 단지 내가 생각한 최악까지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본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전 이거 44,600원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전 이거 깨는 것까지 계산해서 전 4만원까지 이거를 100주씩 매수할 계획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4만원 와주면 전 고맙겠죠. 실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전장용 PCB 앞으로 전장용 PCB는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장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이니까요. 그 PCB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미래 성장성도 확실하고 실적도 이미 지금 PER 5배도 안 돼요. 즉 내가 어떤 관점으로 매수할 거냐가 문제인 거지 자기 기준만 있으면 돼요. 자기 기준. 자, 제가 박스권 하단 매매 설명드렸죠. 여기 사보고 이탈하면 손절, 여기 사보고 이탈하면 손절. 1%로 손절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박스권 하단 매매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낙주 엔벨로프 20선 노리면 되는 거고,
저처럼 이 해성 DS의 기준점이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사야겠다. 언제부터 반등할지 모르니까. 즉, 이 기업의 주가를 예상하려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든 상관없게끔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욕심, 기술의 영역이고요. 장기는 욕심, 장사의 영역이다. 장기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전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해성 DS를 장기로 보기 때문에 욕심 부려서 이렇게 부러진 자리부터 사는 거예요. 차트 보세요. 중요한 박스권을 이탈했어요. 누가 봐도 뻔한 급락이 나올 만해요. 웬만한 한 1, 2년 된 주식 초짜가 봐도 이 거래량 터진 주봉상 거래량 터진 캔들까지 이탈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부터 사느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장기로 보기 때문에. 단타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랑 상반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에 맞는 계획 매매는 이건 너무 많이 말해서 입이 아파가지고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심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저도 실수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걸 줄이는 관점으로 훈련을 해보세요. 실수를 줄인다는 관점으로. 그러면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손절이 좀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수했다. 실수를 줄여야지 하면요. 매수 타점을 놓치기도 해요. 대신에 내가 샀으면 손절할 만한 급락 맞았을 기업을 피하기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서도 당연히 같은 원칙이지만 상승장에서는 좋은 매수 타점을 놓칠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급락 맞을 확률을 피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지금은 명확히 누가 봐도 하락장입니다. 그리고 시장보다는 기업을 보는 시각을 필요합니다. 즉 실적 기반의 기업 위주로만 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카카오 게임즈 실적 좋다 하는데 시총에 비해 실적이 절대 안 좋습니다. 시총에 비해. 이게 지금 예상 실적이 3,100억 되더라도 이거 퍼블리싱 자기네 게임이 없기 때문에 결코 전 3,000억 가까이 못 벌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적 기반이라고 하면 PER 10배 이하입니다. 즉 PER 10배 이하 실적 밸류를 못 받는 기업이 성장성이 붙었을 때 정말 거기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 10배 이하의 PER 10배 이하 10배 이하의 실적 기반의 종목들에서만 웬만하면 그런 기업을 보는, 시장이 무너질 땐 그 기업이 기회다. 이런 시각. 그리고 이번 시장에 좀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제가 기업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업들은 주말에 다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LG 이노텍 뜨고 나서 이 근처도 안 와요. 이 매매란 게 가장 활발한 매매가 이 돌파 매매거든요. 이미 있는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눌림을 기다리는 매매. 이게 가장 많이 성행하는 매매입니다. 웬만한 트레이더들은 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나요? 기회가 왔나요? 기회가 절대 안 와요.
즉 매도 자리에서 LG 이노텍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매도 영역입니다. 아, 30만 원, 33만 원에 사서 40만 원에 팔아야지. 이건 완전 기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다가요, 40만 원에서 사서 30만 원에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확률 반반이라 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기업을 보는 겁니다. 아, 이번엔 30만 원 밑으로 와주겠지. 제가 이거 지금 호재 테슬라 뭐 납품 호재 떠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반등 못하면, 근데 반등하자마자 꼬리 달아가지고 추세 이탈하면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막 25만 원까지. 근데도 우린 이런 기업은, 이런 제가 30만, 여기선 말씀드렸죠. 30만 9천.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장기로 볼 거니까. 추세 하락의 시작 전부터. 왜냐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살 기회가 별로 없는 기업들은 언제 바로 돌려버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나누고 계획 분할 매수한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종목이 LG 이노텍. 그리고 심텍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오늘 추매했어야 되는데 좀 안 걸려가지고. 겁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낙주 한번 해보시고 3만원 여기 엔벨로프 20선에서, 아니면 그냥 소량씩만 한 12씩이라도 모아가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LX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텍이 차트로 월봉으로 보면 이제 하락 추세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 돌파하고 나서 한 번을 안 눌렸어요. 한 번을. 이제 깨지려고 하잖아요. 월봉상 중요 21선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25,000원까지 와주면 땡큐라는 시점으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왜냐? 이때 아니면 못 사니까. 돌파하고 한 번을 여기 잠깐 왔다가 바로 해서 또 바로 돌파해 버리잖아요. 이런 게 돌파한 자리에 드디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파동일 때 모아갈 수 있는 기업 흔치 않습니다. 정말. 성장성 있죠. 실적 좋죠. 성장성 있죠. 실적 좋죠. 다 미래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잖아요. LX 세미콘도 마찬가지. 여기 돌파하고 한 번을 안아줬어요. 한 번을. 이제 오려고 하잖아요. 무엇이 겁납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 돌파한 첫 지점에 와줄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럴 때 여러분 막 친환경이니 2차 전지니 지금 시장 대비 강한 거 있죠. 이럴 때 그런 거 사잖아요. 그런 거에서 놀잖아요. 정작 이거 내려왔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살 돈이 없을 겁니다. 지금 추세 좋은 기업들에 들어가 계시면요, 이렇게 하락 파동 때만 모아갈 수 있는 기업 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지금 강한 거 말고, 지금 강한 건 단타로만 접근하고 나중에 강할 수 있는 기업. 왜? 하락 때 사야 되니까. 지금 2차전지 뭐 포스코 케미칼, LX 세미콘 처음 파동 때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데 너무 높잖아요. 살 기회를 잘 안 준다고요. 근데 다시 돌리잖아요. 왜? 좋은 기업이니까. 그럼 이 포스코 케미칼을 여기서 사서 뭐 얼마나 먹을 거예요? 뭐 20만 원 간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20만 원 갈 확률도 있고, 이 떨어져서 다시 10만 원 올 확률도 있어요. 그럼 굳이 이 높이 있는 거를 왜 하냐고요? 내려왔을 때 사야지.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매도 자리잖아요. 여기서 더 가도 난 욕심을 버리겠다 하고 매도하는 사람 있을 거고, 아, 난 욕심 더 부려야지 하다가 못 팔아서 여기 익절가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뜨고 이렇게 눌릴 때 이렇게 하락 파동에 사면 여기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고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이건 안 해도 여기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머리 아프게. LG이노텍이나 심텍이나 LX세미콘이나 포스코 케미칼보다 훨씬 저평가고 훨씬 좋은 기업이에요. 13주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케미칼이. 물론 이건 PBR이 자회사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데 PBR 100배예요, 100배. 지금 성장성만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성장 다 하고 나면 그때 이 실적 밸류대로 내려오겠죠. 재수 없어서 아다리가 그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TLB 이거는 좀 짧게, 이거는 하도 안 내려오는 종목이라서. 근데 DDR5 말고 지금 반도체에서는 이 메모리 쪽으로는 성장성이 별로 많이 죽었으니까요. 네, 이건 약간 짧은 용으로. 근데 뭐 내려와줘야 말이죠. 뭐 삼성전자 말이 필요 없죠. 제가 5만원 언급해서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관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경우라도 삼성전자는 살리지 않을까요? 국가가? 국가가 안 살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겠죠. 말이 필요 없죠. 그럼 삼성전자를 이렇게 오를 때 좋다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제 다 내릴 때 여기서부터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6만 1,000원부터. 차트적 관점으로는 첫 돌파한 자리를 왔잖아요. 여기 매수 타점입니다. 차트로만 볼 때. 근데 부러졌어요. 그럼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쌍바닥 낮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난 시장 너무 비관적이야 하면서 5만원 기다리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택의 문제죠. 이 선택의 문제에서 저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내가 사고 싶은 가격 올 때만 사겠다는 원칙을 세운 거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5만원 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근데 상승할 땐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살 수가 없어요. 눌림 기회를 잘 안 줘요. 제가 좀 말이 주변머리가 없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5개 기업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지금 이 하락장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 기업 공부를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주말에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건데 기업 밸류가 달라지고 있는 기업을 5개만 꼽아 봤어요. 자, 기업 밸류가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만년 적자의 안 좋은 기업에서 이제 좀 실적이 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투자했던 거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기업. 네. 하나기술. 기존 2차전지 장비 중에 이렇게 일체화 해가지고 전공정을 납품하는 기업은 하나기술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 성장성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단타 차트로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위로 조정받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 조정받는 기업은 위로 크게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이런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돌파 관점의 매매.
이게 어디까지 쏠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쏴라. 마음껏 파동 쏘고 대신 내려와 줘라. 내려올 때 볼 요량으로. 제가 이거 513 매매 추천드렸다가 너무 계속 올라버려가지고 좀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해야 될 자리인데 자꾸 슈팅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식 유동수가 너무 적어서 6만 5천 기다리자고 했는데 일단 슈팅은 한번 뽑고 나올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걸 참는 거예요. 지금 절대 이런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뭐 유튜브에서 좋은 종목인데 진짜 가네? 카톡방에서 추천받았는데 진짜 가네? 이런 거 따라가시지 마시고 그런 거 따라갈 바에 하락 파동 때만 모아갈 수 있는 기업 모아가시고 그래도 난 좀 빠른 게 좋다. 난 지금 당장 좀 기업 밸류가 바뀌고 있는 당장 주목하고 싶은 기업을 좀 어, 자주 보고 싶다 하면은 기다리는 전략 쓰세요. 기다리는 전략. 뚝심 있게. 안 와서 놓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 기업을 공부하면 되니까 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꼭 6만 5천 원 밑으로만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KPF는 이것도 실적이 되게 안 좋던 기업이 갑자기 돈을 잘 벌기 시작해서 벌써 200억이나 벌어놨어요. 벌써 시총 PR이 10배가 안 되는 저평가 기업이 됐는데 일단 차트만 보면 여기 도전은 하겠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헤드앤숄더 되는 거고 전 이쯤에서 단타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롤링이 심한 종목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자에서 대량 실적 회복한 기업은 좀 롤링이 심해요. 좀 개미 털기가 심해가지고 이거는 뭐 바로 사볼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한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기업이 시장 하락에서 만약 급락이 나와준다면 이게 급락이 좀 자주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급락 나올 때 쫄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로봇 성장성도 붙었어요. 지금 로봇 종목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저렴한 게 있다면 KPF라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뭐 친환경 때문에 이 볼트 너트 파는 회사인데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수주가 많아져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회사예요. 거기다 로봇 자회사로 로봇 성장성까지 기업의 밸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급락할 때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살짝 눌릴 때 여기 만원 목표로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런 단타보다는 좀 멀리 보고 장기 기업 모아가는 게 좋아 보일 것 같고 대신에 급락 나왔을 시에는 충분한 투자 아이디어로 하기 좋은 기업 같아서 언급 드리는 거고요. 신화인터텍은 이거 XR 쪽, XR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쪽이 지금 시장 대비 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보지 마시고요. 여기 파동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럼 오래 쉴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공부 잘 해보시고 자기 기준에 맞는 뭐 지금부터 한 주씩 사겠다 뭐 이런 관점도 좋고요. 아니면 엔벨로프 20에서 기다리겠다. 얘는 근데 지금 실적이 바뀌고 있진 않아요. 실적이 바뀌고 있진 않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효성화학이라서 이 효성그룹주들은 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큰 상승 후에 좀 하락을 길게 빼는 경향이 있으니까 엔벨로프 20선 기다리겠다. 이런 관점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손절 잡고 여기 돌리는 거 한번 보겠다. 한번 손절 굉장히 짧게 잡고 해볼 수도 있고 그럼 자기 성향에 맞는 매매를 찾으시길 바라겠고 뉴프렉스도 XR 기기 쪽이죠. 뉴프렉스는 기업의 변화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 신화인터텍은 기술을 개발해서 양산 준비 중이라는 이 이슈인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 스마트 글라스 기술이 얘네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시 겁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관점이라면 이 뉴프렉스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이번에 대폭 영업이익이 지금 늘고 있는데 얘도 P10이에요. XR용 P10. XR에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카메라 모듈용 FP10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전장용 FP12도 해요. 결국 10년 뒤 미래는 이 XR 기기가 가정마다 한 대씩은 다 있고 자율주행차가 좀 흔해지고 그런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는 기업 밸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단기 과열이 떴죠. 이거는 매매 관점에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높아서. 저도 이런 돌파한 종목들 매매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무조건 일당은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일당 해서 한 500, 600 벌면 200 정도 손절을 하는 게 한 달에 꼭 그런 게 나옵니다. 물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울 필요 없이 이 뉴프렉스는 좀 기업 분석 자세히 한 다음에 이건 제가 눌림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KG 케미칼은 하락 파동 때 모아가는 기업 플러스 기업의 밸류가 바뀌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깨면 하락이 깊어지겠죠. 네, 이렇게 하락이 깊어질 때. 왜냐면 쌍용차가 KG 케미칼에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이 자회사들이 다 결제 시장, 그리고 폐기물, 뭐 2차 전지용 소재, 광물, 뭐 니켈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일단 얘네 캐시카우가 결제 쪽이거든요. 모바일 결제. 근데 모바일 결제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죠. 뭐 애플페이니 삼성페이니 하면서 시장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새로운 캐시카우로 이 자동차 쪽 그래서 좀 무리해서 쌍용차 인수한 것 같은데 일단 쌍용차는 독이 든 성배인 건 확실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회사가 KG 케미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쌍용차가 살아난다면 기업 밸류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쌍용차 소식 들으면서 쌍용차 신제품이나 쌍용차의 전기차 계획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 좀 이제 좀 변하려고 하네. 이제 쌍용차가 수출도 하려고 하네. 약간 이런 그림 나올 때 그때 기업의 밸류가 바뀌는 회사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길었네요. 오늘은 길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 하락이 일단 제가 예상했던 경우의 수대로 와버려가지고 좀 잘, 좀 잘 견디시라는 의미에서 좀 영상을 길게 찍었는데 좀 지루하셨더라도 그래도 제 기준에선 되게 알찬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잘 보셔서 기업 공부도 꼭 해보시고 왜 이런 기업들만 자꾸 언급하는지 한번 기업 공부도 잘 해보시고 단타는 좀 자제하시고요. 혹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시장이에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